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국 증시가 이 사교 금지법 발표가 있고 나서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 긴급 시장 점검까지 해드렸는데 일부 댓글에는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미 일어난 거 말고 텐센트는 알리바바는 어떻게 될 건데?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공산당이 입을 잘 봐야 된다. 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예측할 수 있냐 없냐 그러는데 네.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어느 나라든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징후는 사전에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번에 뭐 한국은 중국에 가는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는 게 중구난방 이제 수없이 나오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당국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그러면 뭐 어제 한국의 언론들 나온 거를 보니까 무슨 뭐 상해 증권보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네. 중국 그 관방의 의견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런 이제 관방 신문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 막 있어요. 그거 이 중국 공산당의 생각 아닙니다. 너무 엉터리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 얘기 첫 번째 시리즈는 네. 신화사하고 인민일보를 잘 봐라.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화사, 그렇습니다. 인민일보.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 한 장의 문서 그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발송한 요 문서 한 장이 주가를 대폭락을 시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것이 엔터파이낸셜 이 알리바바 사태 때 한번 쇼크 받았고 두 번째가 이제 디디 주식 미국에 상장시켜 놓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이제 제재가 들어간 거죠. 네. 앱 다운로드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무식하게 한 거냐 아니면 행정 미숙이냐 어떻게 보면 후진국 간에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가 만든 네. 병폐들이 만든 사고냐 그러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뭐 수많은 이제 정치적인 음모론 뭐 마윈의 이제 그 입방정이 만든 뭐 이제 화다 이런 얘기 하지만 좀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뭐냐 그러면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핀테크 회사가 금융당국의 감독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 이거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는 것이 엔터파이낸셜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리대금법을 하는 것을 이게 3조 원 가까이 이제 고리대금을 했는데 그걸 금융당국은 몰랐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엔터파이낸셜 IPO 시킨 배경이고 디디 같은 경우는 인터넷 당국하고 금융 당국이 서로 크로스가 안 됐던 겁니다. 체크가. 그래서 인터넷 당국은 이 네트워크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 당국은 자기는 네트워크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IPO 조건만 맞추면 사인을 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당국하고 금융 당국이 손발을 못 받춘 것이 디디 주식 사태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당국이 더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교육 같은 거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중국이 이게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폭락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당국도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유가 네. 뭐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칭찬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뭐 1억 2천만 원짜리 사교육 애들 여름 캠프 가는데 3, 4천만 원짜리 캠프 이건 뭐 그런 거 막았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박수 칠 만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막았는데 이게 14억에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돌멩이가 날라온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난은 하는 상황인데 중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텐데 좀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나요? 그래서 그게 막는다고 되냐. 네. 그러니까 사회 금지가 금지되는 거냐? 그렇죠. 그것이 너무 무식하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대안이 뭐냐. 그렇게 그렇게 대한 좀 것이 여론이 이제 그
그 없다는 거죠. 아직은 물론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문제는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폭락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보시는 거고. 그 사교육 금지했을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박수 치는 것이지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썼던 칼럼에 뭐 경제신문에 급락한 중국 증시 인민일보 사설의 답이 있다 이렇게 썼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톡도 보내고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증시 급락했는데 왜 인민일보 사설을 봐야 되냐 그러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제 한국의 투자가들 뭐 중국과 관련되는 분들이 공산당은 우리 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 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공산당의 조직입니다. 왼쪽에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 중국의 이 행정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 조직은 이 중국으로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25명의 장관들이 맨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한데 네. 문제는 먼저 공산당이 무슨 생각하냐는 것은 이 얘기하는 것에 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민일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민일보를 신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인민일보는 신문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관보입니다, 이게. 아, 당의 관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네. 관보, 네. 당보 네.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민일보사는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 네. 중국 공산당 중앙에 있는 직속 사업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육군 박사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중앙당교 네. 요게 이 공산당의 직속 그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 역사를 편찬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직속이고 그리고 인민일보가 거기 직속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직속 산하 기관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치오시라고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잡지. 이게 바로 중국의 공산당의 입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국 공산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체 국민들한테 할 때는 바로 인민일보하고 치오시라는 잡지는 뭐 가끔 나오는 거니까 네. 매일매일 얘기는 바로 인민일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인민일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중국의 행정을 어떻게 하냐는데 주석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있지만 장관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세다고 그러지만 한참 밑에 있는데 당 밑에 이 그렇죠.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국무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입이 뭐냐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신화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신화통신은 당의 직속 기구가 아닌 우리 같으면은 행정부의 정부의 직속의 한 개 사업부예요. 이것도 관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아까 보였던 25명의 장관이 있고 네. 거기에 직속 기구가 있어요. 12개 직속 기구가 있는데 그 직속 기구 안에 이제 사업 단위가 있는데요. 그 사업 단위가 뭐냐고 그러면 신화통신. 우리 유공 박사가 많이 했던 중국 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공정원. 네. 뭐 원사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원사들이 관련되는 게 바로 중국 국무원의 우리 같은 행정부의 직속 사업 단위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증권감독원, 은행보건감독원 그리고 중국의 방송국, 국가방송총국 요것도 다 거기에 있는 직속 기구입니다. 같은 급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화통신 같은 경우는 국무원의 이 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할 때 그때 이 신화통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같은 경우도 같은 직속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신화통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확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 보면 인민일보 그러면 신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네. 신화통신 그러면 우리 뭐 연합통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쵸, 이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조금 연할 데이터가 납니다만 연합뉴스가 기자가 528명 그러는데 신화통신은 5,000명입니다. 네. 교토통신 1,047명. 예. 뭐 게임이 안 되게 이제 큰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런 정부 당국의 네. 이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들 플랫폼 기업을 또 우리가 이번에 교육 문제들 갖고 주가가 대폭락한 거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예측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스트래티지스트들 얘기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지금 실행을 하는 계획을 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이게 내린 문서 한 장이 시장을 대폭락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부의 입에 대해서 지금 신화통신이 어제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중국 주식시장의 이 핫 이슈에 대한 관찰. 네. 이렇게 하면서 뭐를 냈냐면 이 중국 자본시장의 펀드멘탈은 아주 튼튼하고 감독기관의 이런저런 감독 정책은 중국의 장기 발전에 아주 좋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국 주가가 굉장히 아마 좋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뭐 플랫폼 규제를 하든지 네트워크 규제를 하든지 사교육 규제를 하든지 했던 것에 대한 중국 행정부의 의견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큰 변동을 겪었고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몇 가지 문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개선의 펀드멘탈은 변한 것이 없고 중국의 개혁 개방 속도는 여전히 확고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견조하다. 즉 요약하면 자본시장을 죽이진 않겠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걱정하지 마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를 위한 것이든 교회 교육 기관을 위한 것이든 이런 규제 정책은 산업이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사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이롭다. 해석을 하면 네. 이렇게 신화통신에서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뭐 누가 이게 이 주식시장을 달랬다 그러는데 그거 다 엉터리고. 근데 그러면서 전 느꼈던 게 오히려 여기 네트워크 보안까지 다 다루는 게 다음에 이런 것도 다 감독 규제 할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행정부의 생각이고 네. 이제 당은 무슨 생각? 제가 그 긴 시간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정치국 얘기도 했었고 당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은 무슨 생각을 하냐는 인민일보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인민일보 사설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거기다 뭐 후리아는 공수 웰라 인다오 방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인터넷 기업의 미래는 과학 혁신 기술과 실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해가지고 개인 기업이 자기 돈만 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싹 하는데 그리고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무하고 배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과학기술 혁신의 바다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네,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말이 어려운 게 네. 이거는 단어를 알아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중국은 비유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가 어렵고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비유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네. 니들 자꾸 빠이주 사고 무슨 해천미협회가 조미료 회사 사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돈 벌었고 그 다음에 교육주들 좀 샀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니들이 담은 장바구니 말고 새로 더 담아야 될 것은 바로 과학기술 요 관련되는 주식 더 담으라는 얘기예요.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해라. 바로 그거예요.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도 뭐 이제 뭐 특별 펀드 만들어가지고 좀 부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처럼 엄한데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돈을 넣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를 이뤄라.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뭐 부부의 이 섹스까지를 국가가 40년 동안 관리했던 나라인데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시 이거 사야 되는 것의 포인트를 이거를 딱 잡아준 겁니다. 인터넷 기업 중에서 네. 이 실물 경제하고 과학 기술 혁신에 도움되는 회사는 서포트하고 투자해도 좋지만 그게 아닌 회사는 하면은 피본다. 이게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니들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이게 난리를 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더 중요한 산업은 이런 것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무, 배추, 음식료 뭐 그런 거 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바로 네. 그거잖아요. 과학기술 혁신으로 투자해야 그렇죠. 배불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교육이 뭐 얼마나 그 문제가 있냐 하는 건데 우리도 68년부터 네. 교육 문제가 나왔고 우리도 보면은 정부가 가외금지 조치했다고 해서 경제가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도 1980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경제 충격 주는 건 아니고 또 중국의 지금 조치도 그 우리가 모두 얘기를 그렇게 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정책이 그 분야에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그건 샥이고 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 정부의 과도한 정책 관여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투매로 나왔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의 그 찻잔 속의 태풍 뭐 그런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약간 단기적 영향이 그칠 수 그렇죠. 있다.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기업이나 네. 또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쪽 그리고 이제 의료 바이오 쪽 여기에서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증시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교육 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왜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의료 바이오니 뭐 이런 이제 그 큰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중국에 내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장 경제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세장 경제를 이해해야지만 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알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장 경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사교육 금지 이슈로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지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장 경제를 이해하지만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